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귀한 분들을 저희 마을버스에 태웠는데요. 바로 정성호, 김경엽 민주당 의원님들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타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다르죠? 이야, 움직이는 스튜디오 좋습니다. 좋은가요? 예, 대단하네요. 여기 안에가 시원해서 탈만합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십니까? 가시겠습니까, 같이? 대답을 못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편한 차량으로 가시게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네, 두 의원님들 저희가 어렵게 마을버스에 모셨는데요.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자, 정성호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동두천의 옆동네인 양주지구키는 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TV 정말 멋집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또 후보자들에게 또 의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이분은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남북경협 김경엽 의원님. 예, 부천 원미갑 출신의 남북경협 김경엽입니다. 이번에 경기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평소에 오기 힘든 동두천까지 왔습니다. 특히 우리 당세가 그나마 가장 좀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 경기 동북부 지역에 이번에 필승을 위해서 경기 동북부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렁찬 소개 너무 좋습니다. 저 마음에 쏙 듭니다. 지금 댓글도 와 정성호다, 와 멋지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야, 저희가 이 경기 지역을 선거 유세 현장을 돌아다니려고 할 때 어떻게 이 넓은 지역을 돌아다닐까 하다가 아무래도 경기 북부 지역이 좀 접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양주 지역구 의원이신 정성호 의원님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의정부부터 시작해갖고 의정부, 양주, 포천은 우리 당 후보들의 압승이 뭐 확실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연천도 이미 뭐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접전이 되고 백중이라고 하는 지역이 동두천 지역인데, 네. 결국 동두천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미군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이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네네. 또 평화가 경기 북에 사는 길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이 발전하지 못했고 개발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들이 늘 전쟁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투자도 이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 네. 번영의 시대로 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동두천에서도 반드시 이기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이쪽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의 선거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네. 남북관계, 아, 평화라고 네. 생각합니다. 경협. 예, 남북 경협이 돼야 여기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네. 여기에 핵단추의 크기가 누가 크냐, 선제 타격이 어떻고, 예. 북한의 장사정 포가 어떻고, 예. 이래가지고 정말 전쟁의 위기에서 그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무서워서 긴장해서 네. 어떻게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음. 이쪽에 주민들도 불안하지요. 네. 그러나 금년부터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이쪽 주민들 만나봤더니, 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구나.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개선되고 평화 체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럴 줄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가능성이 네. 이번 지방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손발을 잘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우리 동북부 지역의 단체장, 네. 시장, 군수 잘 만들어지면은 우리 동북부 지역 확실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 뭐 확실한 것은 이제 예. 남북 경협 김경협이 왔기 때문에 진짜 확실합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제 끝내주는 겁니다. 끝내주고 있군요. 댓글도 난리가 났네요. 정성호 김경협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정성호 의원 최고, 동두천 함께 가자 이런 말씀하셨고요. 정성호 의원님 잘생겼어요 이런 댓글. 아, 감사합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반갑습니다. 김경협 의원 필리버스터 하셨었나요? 예. 아, 필리버스터. 예. 필리버스터. 5시간 20분. 아, 필리버스터 김경협 예. 화이팅 이런 예, 댓글도 네, 있네요. 네. 아유,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네요.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네네네. 그냥 여기 재밌는 온 거. 김에 재밌는 네네네, 거 하나. 재밌는 거 해주시죠. 이쪽에 동두천, 이쪽에 연천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경원선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 경원선이 네. 이제 대륙철도와 연결돼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오. 유럽까지. 저는 지금 요즘에 꿈꾸고 있는데요. 네. 도로가 연결되면은 캠핑카를 준비해서 이야. 아유, 바이카로스에서 시베리아 자작나무 숲에서 캠핑을 하고 예. 유럽까지 간다. 그리고 캠핑카가 없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파리행 티켓을 끊어서 열차 티켓 예. 끊어서 여기서 시베리아 아, 횡단 철도가 철도를 타고 연결되면 유럽까지 파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유, 좋겠다. 이게 이제 좀 덧붙이면은 네. 경원선이 네. 경성역에서 출발해갖고 원산까지 가는 길입니다. 경원선. 경원선. 네, 송기정 선수가 네. 베를린 올림픽에 갈 때 이 경원선을 타고 갔어요. 맞아요. 원산까지 가갖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갖고 대륙 횡단열도 열차를 타고서 네.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이게 가다 보면은 지금 뭐 신탄리에서 지금 멈춰 있지만은 철원까지 연결되고 넘어가서 철원 넘어서 금강산 전철, 금강산 철도가 일정시대 때 대한민국 한반도 최초의 전철이었습니다. 일로 빠질 수 있고 금강산과는 최단 거리의 철도가 있고요. 예. 쭉 이어지면 원산까지 가기 때문에 남북의 화협력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경협이 시작되면은 네. 김경협 의원이 중심돼서 경협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게 가장 효율성이 높은 네. 그런 철도가 될 것입니다. 아, 오늘 태우길 잘했습니다,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이 예. 이 지역 출신이라서 이 지역의 역사를 그러니까요. 쫙 꿰고 있습니다. 아, 와서 공부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송기정 선수가 여기서 타고 갔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 경원선과 대륙철도로 연결이 네. 예전에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다시 그렇습니다. 복원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거 현실화 되겠네요. 아, 예. 저는 이 차를 타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의원님과 함께. 차를 타고. 한번 같이 출발하시죠. 네, 바이칼 예. 호수? 예, 바이카로스. 거기까지 한번 달리고. 네, 네. 바이카로스 옆에 자작나무 숲이 아주 네. 기가 막힙니다. 달리고 싶습니다. 아니,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예. 네.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렇습니다. 다녀왔었는데. 아, 네, 그러시군요. 예. 아, 아까 그 모모님이 가족 아니라고 하셨네요. 이재명 후보님 지지자라고 하셨고요. 네, 네. 자, 그런데 남경필 그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경제 실패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 내가 경제도지사가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 이런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경제는 네. 자유한국당이 집권해 있던 9년 동안에 망가져 버렸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네. 적어도 4% 중반 이상을 유지했던 성장률이 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접어들면서 2%대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지금 일본식 장기 침체 국면에 지금 접어들게 됐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기존의 잠재 성장률까지를 까먹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작년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네. 이것을 지금 다시 살리는 작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것의 두 가지 축은 크게 네. 우선 그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단기간에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네. 이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가지고 다시 잠재 성장률을 불러일으키고 상승시켜 제고시켜내고 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경협주도 남북 경협주도 성장과 결합되면은 자기 이름을 너무 많이 말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네. 우리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뭐좀 덧붙이면은 네네. 이게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남지사 4년 동안 네. 도대체 뭘 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에 그 결과가
전국의 각 시도 중에서 경기도의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주 그런 수준인데 예. 그러면서 경제 도지사를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괜히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다시 경기도의 경제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파탄 파국을 갖다 우리가 자초하는 길이고 역시 경제는 이재명 성남을 살리고 성남의 부채를 다 갚아버린 이재명만이 네. 경기도의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네. 어제 남경필 후보가요. 네. 재선이 되면은 경기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초선 때 하시지. 지난 4년 동안 뭐 하시다가 또 재선을 시켜주면 하시겠다 그래서 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네. 저거는 지금 재선에 도전하는 지사 후보가 할 얘기가 아니라 초선 때 제가 잘못했네요. 예. 지금은 저 초선 때 제가 방법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음. 경제를 못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살리겠습니다. 이러면 몰라도 네. 지난 4년 동안에 뭐 하시다가 갑자기 재선 시켜주면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조금 뜨악했어요. 아, 그렇군요. 뭐 한 가지만 더 첨가할까요? 이 지역의 가장 경제 발전 핵심 축이 경원선입니다. 경원선. 아까 제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예. 이 경원선에 낮 시간에 1시간에 전철이 2번밖에 다니질 않아요. 한 번 놓치면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좀 빨리 증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니네가 소유자인 니네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 그것도 해주지는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네. 수도권 광역철도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면서 이적 경원선 전철을 갖다가 바로 예. 증차시켰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사례가 말로만 있네, 사례가. 말로만 경제지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 경기역구 시민들에게 동천 시민들에게 해준 게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다. 네.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심판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남경필 지사 때 그때 그 정권을 심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전망을 해보자면 짧게 한 말씀만 들어보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은 맞지 않는 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국민의 80% 이상이 잘한다 또는 매우 잘한다. 예. 그다음에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한다 이러면서 네. 지지와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못한다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좀 억지로 들리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심판해야 될 대상이 예. 이렇게 잘하고 있는 대통령한테는 견제나 심판이 아니라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발목 잡고 방해하고 네. 그 못하게 막는 정당 여기를 심판해야죠. 이번 지방선거는 네.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크게는 그런 측면도 우리 당연히 네. 있는 거고 이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4년 동안에 남경필 도지사의 도정이 어땠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심판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말씀한 것처럼 본인이 자칭 경제도지사라고 주장하지만 경기도 경제가 청년 실업률 최악이고 네. 경기업구 경제가 최악입니다. 동두천 미군들이 재배치되면서 네. 지금 평택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거의 공황 상태, 완전 예. 도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질 않았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판돼야 될 사람은 경기도지사 남경필이고 반드시 교체돼서 제대로 경기북부 동두천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사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이 지역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동천이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그렇죠. 그 모든 편익은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네. 이젠 공정과 정의, 형평의 관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의감이 있는 그런 원칙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고 네. 그 정답은 이재명이다. 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두 분하고 말씀 나누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저희가 양주까지 갈까요, 그냥? 이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 다음에 다시 또 모셔가지고 긴 말씀. 제가 의정부엔 다시 갈 텐데요. 의정부에 저녁에 갈 텐데요. 의정부까지는 못 갑니다. 양주까지 오세요. 양주 갔다가 부천으로. 부천으로.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군요. 예.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그래도 해주셔야죠. 자, 먼저 이번에는 김경혁 의원님께서 자, 카메라 보시고요. 예, 이번 지방선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 든든한 지방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대로 직접 전달해주고 제대로 이것이 이행되게 만들 수 있는 시장, 군수, 도지사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네. 워낙 잘하셔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짧아요. 네, 대통령께서 네. 지금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각 지방에 뿌리내린 토착, 기득권, 부패 이 반칙 세력들의 그 적폐는 지방정부로 교체해야만 됩니다. 네. 경기도의 16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경기도 지방정부 16년의 이 적폐는 이번에 이재명이 당선되어야만 꼭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그 적폐가 청산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 북부가 오랫동안 지역 토착 기득권 세력들의 부패와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아. 이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발전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면 이 경기도는 이재명, 동두천은 최영덕 네. 꼭 당선시켜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예. 원래 잘 맞습니다. 원래 잘 맞으세요. 제가 오마이 TV 방송에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문을 열어드릴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